지친 하루를 달래줄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올바른 재료와 정성 담은 손질. 홍시로 완성한 달콤한 감칠맛. 집에서도 편하게 택배로 받아보세요. 매콤하게 땡기는 감칠맛. 장간의 양념게장. 검색창에 장간의 양념게장을 검색해보세요. 제가 계속 집값 폭락 이야기를 했죠. 폭락하는 게 정상하다. 근데 요즘에 보니까 집값이 폭등할 만한 지표가 떴습니다. 통계적 지표가 떴는데 그 전에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하죠. 내년에 부동산 가격이 오를 이유. 그래서 수요자 차입 여력이 축소되지만 공급 부족 영향이 확대된다. 이 뭔 개소리야? 이게 도대체 뭔 개소리죠? 수요자 차입 여력이 축소되면 수요 감소인데? 그러면서 공급 부족하니까 똘똘한 채 선호 확대가 돼서 일단 개소리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게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집값은 뭐라 그랬어요? 수요? 공급인데 수요가 결정되는 것은 소득 플러스 대출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래서 계속 공급 부족 이야기하는 제가 공급 부족 같은 소리다. 지금은 공급 부족이 아니라 공급 부족이죠. 돈이 없다. 근데 대출마저 축소하니까 이제 문제가 된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집값이 계속 오르게 생겼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나봐요. 서울 가구 소득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KB 부동산에서 자료를 봤는데 이렇게 오르던 소득이 갑자기 2024년에 갑자기 폭증합니다. 거의 이 정도 수준으로 오르는데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오르는 게 갑자기 임금이 폭증해가지고요. 거의 23년 1분기 요때 비교하면 거의 한 1.8배? 가량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80% 오른 거 정상으로 오른 겁니다. 왜? 1년 동안 소득이 80% 올랐으니까. 와, 그러면 집값 오를만 하죠. 저는 집값은 소득에 맞춰서 올라가야 된다고 했으니까. 맞아요? 서울만 그러냐?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만 그러냐? 인천도 그래요. 이게 뭔 일이요?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있다고 하죠. 근데 소득이 80%가 증가했어요. 서울 같은 경우. 실질 소득이 감소하기 위해서는 물가가 한 100% 올랐나요? 우리나라가 아르헨티나예요? 통계를 저 따위로 내니까 집값 오른다고 쌩 난리치는 인간들이 많다. 저게 주담대 PIR에서 나온 자료인데 그럼 주담대 차주의 봉급이 저렇게 됐다. 왜냐면 저 소득이 어떤 소득인지는 이야기 안 하고 그냥 가구 소득이라고만 써놨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주담대 차주의 가구 소득 PIR이다 라고 하면요.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예전에는 적당한 소득으로 집을 살 수 있었는데 지금 관치금융으로 억지로 끌어올리니까 고소득자밖에 집을 못 사게 만들었다. 즉 수요가 감소하는 거죠. 고소득자밖에 집을 못 산다는 소리는요. 이 정도 집을 보통 이 정도 소득에서 사야 되는데 이 정도 집을 이 정도 소득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서울 집값이 일반적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소득으로 무주택자들이 유입되고 그 무주택자들한테 팔아서 갈아타기 혹은 다른 금융소득을 내가지고 그걸 토대로 집을 사고 갈아타기 해서 똘똘한 채라고 불리우는 것들도 올라간다는 건데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게 됐던 게 보면 30대는 주식 팔아가지고 피라미드의 맨 밑에 들어오고 그럼 여기쯤 있던 40, 50대들은 팔아서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은 정상적인 부동산이 아니라 피라미드 형식이 됐다고 그러죠. 그만큼 지금 통계가 조작이 되고 있고 소득이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여지도록 만들고 있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소득은 그만큼 늘어나지 않고 있고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데 중산층을 비롯한 대부분에게 대출을 내주는데 문제는 DSR 제도가 왜 시행이 된 거예요? 과잉대출 안 받게 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의 DSR을 딱 맞춰라 할 수는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진짜 저소득층인데 예외 규정을 둬야 될 필요가 있죠. 내가 진짜 월 한 200밖에 못 벌어요. 근데 이거저거 쓰고 나니까 50만 원밖에 저축 못해. 근데 보험도 못 들어요. 근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 부모님이 갑자기
뭐 병원에 가실 일이 생긴다든가 그래가지고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해. 이런 경우에 뭐 DSR을 우회해가지고 대출을 해줄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부분까지는 인정하고 모두에겐 다 못하겠지만 대다수가 DSR을 적용을 안 받는 그런 대출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 대출이 왜 문제냐. 자,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요건 완화, 소득 8,500만원까지 확대. 우와! 소득 8천만원 가까이까지 올렸어요. 소득 폭증시켰는데도 디딤돌 기준보다 낮아요. 그러면 주담대 받은 차주가 이렇게 올릴 수 있었다는 소리인데, 고소득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대출을 많이 받을 수가 있었냐. 저소득자들보다 저렇게 평균이 많이 늘어날 정도로 왜 그렇게 됐겠냐. 이런 거 해주니까 8,500만원까지 대출을 해주니까. 근데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연 8,400만원 이상이면 소득 상위 10%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중 9명이 저소득층이죠. 10명 중 9명이 취약계층이에요. 국토부 장관이 정책대출은 저소득층에게 취약계층에게 내주는 대출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우리나라가 경제 위기예요, 아니에요? 10명 중 9명이 취약계층인데. 상위 10%를 제외하고, 사실 10% 좀 안 되죠? 8,420%니까. 상위 10%를 제외하고는 다 취약계층이고 다 저소득층이에요. 이런 나라를 보통 후진국이라고 하고, 이런 나라가 보통 경제 위기라고 하죠. 이렇게 경제 위기인 나라인데, 경제 위기는 아니고, 금융 위기도 아니고, 그래서 집값은 오를 건데, 이런 이야기가 말이 되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소득이 이래야만 집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최근 3정년 거래량이 이 모양 이 꼴이 난 거다. 이 정도는 돼야지 일반적인 수요 공급의 논리가 통하는 건데, 수요가 요거밖에 안 됐는데 그 수요의 여력을 도핑 맞고 업그레이드 시켜주니까, 그러니까 거래 가격이 왜곡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집값은 도핑 맞은 거예요. 스포츠 할 때 정정당당하게 해야 되는데 정책대출이라는 DSR 우회하는 도핑을 놔주니까, 그럼 도핑 맞으면 막 스테로이드 막 이런 거 맞고 하면은 막 타력도 올라가고 격투기 하면은 막 회복력도 올라가고 근력도 올라가고 막 그래가지고 하는데, 문제는 그 도핑을 심하게 과하게 맞으면, 적당히 맞다가 끊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과하게 맞았죠. 아직도 맞고 있는데. 도핑 과한 사람들 결국에 말로가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있다니까요. 자, 2030들 지금 전세 들어가려고 하면은, 예전에 그 코로나 때 2030들 집 사게 만드는 마법의 주문이 뭐였어요? 임대차 3법 때문에 2년 뒤에는 당신의 2년치 연봉보다 전세가가 더 올라갈 것입니다. 주거비 때문에 죽어나죠. 그러면은 그 주거비를 낮추기 위해서는 공급이 더 나와야 되는데, 지금 뭐 매물이 엄청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집값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자꾸 들지 않도록 만드니까 매물을 안 내놓는 거죠. 감당이 안 되는 매물도 내놓지 않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의 부동산의 대부분 누가 갖고 있어요? 고령층이. 고령화가 됐는데 먹고 살기 힘들면서 매물도 안 내놔요. 그게 인생의 전부니까. 자, 이거 기사 하나 보실까요? 8억집 한 채 빼면 빈털터리. 70대 깡통남의 비극. 집을 절대 안 판다. 평생 혼자 살면서 뼈 빠지게 일해 모은 돈으로 장만한 첫 집이다. 내 전부인데 살기 힘들다고 팔 수는 없다. 어느 정도 상황인데 공과금 낼 돈이 없어서 전기가스 수도 다 끊기고, 그래서 음식은 깡통에 불 붙여 데워 먹고 밤에는 촛불 켜고 살아. 근데 시가 8억을 넘긴 자가가 있습니다. 이걸 죽어도 못 팔다가 결국에는 운명하셨다고 그랬는데,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팔라고 하니까 죽어도 안 판다. 나의 전부다 이거. 집값이 막 계속 떨어지고 있었을 때도 저 할아버지가 저랬을까요? 그러면 고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부자다. 우리나라는 다 고속층이 많고 고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부자다. 30억 초고가 집에 사는데 기초연금 받습니다. 전국 평균 자가 보유율이 62.1%인데 기초연금을 가지고 있는 자가 보유율이 74%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 보면요, 부동산 자산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요. 은퇴 후에. 근데 우리나라만 부동산 불패 심리가 남아있죠. 그러니까 삶이 궁핍하든 뭐든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고 그거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기초연금 받는 사람들이. 12억 넘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 중에서 551가구에서 기초연금을 받고 있고, 25억 넘는 주택 소유에서도 12가구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다 집을 붙들고 안 놔주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고 연금으로 근근히 생활해도. 연금 얼마나 나와요. 그러니까 집값 올라가면 어때요? 위에도 죽어나는 거고 밑에도 죽어나는 거예요. 다주택자들만 신나고 건설사들만 신나고 그때 주담대 많이 팔아가지고 은행들만 신나는 거지.
그러니까 심지어 집값 떨어지게 생기니까 소득 지표를 저렇게 만들어 놓고 있지 않냐. 그래서 고소득층 아니면 집 바라보지도 말아라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냐. 그러니까 지금 딱 저 주장대 차주의 소득 지표를 봤을 때 딱 하나 나오는 건 뭐예요? 정책 대출도 고소득층만 받는다. 저소득층은 DSR 우회를 해주던 말던 정책 대출 받아도 절대 집 못 사고, 지금 정책 대출 규제 안 하는 이유는 고소득층이 정책 대출 받아가지고 집 사도록 만들려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그림이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55조 푼다고 하잖아요. 근데 내년에 55조 받을 수 있겠어요? 가지고 있는 자본 중에서 41조 남기고 36조를 2분기에만 썼다는데? 저 고소득층이 자산 모은 거 가지고 빚내서 집 산 게 올해예요. 작년이고. 그 사람들이 사실은 그만큼 빚이 안 나오는데 DSR을 우회해줬죠. 근데 저소득층한테 우회를 해준 게 아니라 인구의 90%한테, 살 수 있는 사람들 90%를 우회를 해주니까 DSR에 적용이 제대로 안 되는 거고. 근데 90%를 우회를 해줬는데 왜 정책 대출은 73%밖에 안 나왔을까요? 초고소득층, 그것마저도 벗어나는 초고소득층이나 아니면은 정책 대출을 받는 고소득층이 집을 사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집을 막 지금 여러 채 살 수 있냐? 집값 폴등할 수 있겠어요? 맨날 공급 부족 이야기하는데 매물이 왜 늘고 거래량이 왜 박살나는데 그게 공급 부족이에요? 공급 부족 같은 소리 하는 인간들은 전문가 아니에요. 건설사 앞잡이지. 뒤에서 떡고물이나 받아먹는 인간들이고. 예전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코인 사기 쳤는데 막 거기 보면은 내가 얼마 벌었습니다 막 이렇게 핸드폰 보여주는 여성들. 그거 다 그냥 섭외된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심하죠. 그 사람들 모르고 했더라도 이 사람들은 박사니 뭐니 뭐 교수니 뭐 전문가니 해가지고 다 타이틀 달고 나와가지고 다 알고 하는 사람인데.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지금 딱 보면은 통계 조작하는 거 밖에 지금 방법이 없다는 소리예요. 지금 집값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번 달에도 집값 계속 올라가고 있대요. 가서 단지들 들어가 봐요. 과연 올라가고 있나? 이게 현실이다. 결국에는 하다가 마지막에 안 되면 통계 조작이에요. 예전에 볼커 나오기 직전에 물가 잡힌다고 통계 조작했듯이 미국에서도. 근데 결국에는 통계 조작으로 막을 수는 없죠. 그 다음에 볼커 때 어떻게 됐냐? 인플레이션 폭등해서 금리 폭등했죠. 그것처럼 지금 통계 조작해가지고 오른다고 해봤자 어떻게 되겠냐? 답은 다 나와 있는데.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